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 27년 결혼 생활을 마치고 3년 전 이혼한 여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어느 4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각방을 쓴 지 7년. 부부관계는 영회. 남편을 때려도 아무 말 없이 맞기만 하는 그 남편과 이제라도 이혼하고 싶다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지금 같은 침대에 누워도 남보다 먼 그 사람과 살고 계신가요? 용서는 했지만 잊을 수는 없어서 매일 밤 괴로우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챕터 1 7년 전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어씨는 결혼 13년 차였습니다. 평범한 주부였고 중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죠. 남편은 회사원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이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그저 그런 부부였습니다. 7년 전 어느 날 어씨는 집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남편이 로그아웃을 깜빡한 메신저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씨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대화창에는 남편과 같은 회사 여직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날까요? 당신 생각뿐이에요. 주말 데이트 약속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 순간의 충격을. 심장이 멎는 것 같고 숨을 쉴 수 없고 손이 덜덜 떨리죠. 그리고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어씨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어씨는 소리쳤습니다. 회사에 알릴 거야. 그 여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그러자 남편은 더 간절히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회사를 잃으면 나는 끝이야. 재취업도 안 돼. 그 여자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만 나는 더 큰 징계를 받을 거야. 제발 살려줘. 여러분,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에 갈림길에 섭니다. 이혼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어씨도 그랬습니다. 당시 아들은 사춘기 중학생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혼자 설 자신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씨는 선택했습니다. 각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외도를 인정하고 앞으로 이혼하게 되면 전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간녀에게는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직원은 얼마 후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그렇게 어씨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챕터 2 각방 7년 용서는 했지만 잊을 수는 없었다. 어씨는 남편을 볼 때마다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그 여자와 함께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 그 여자와 함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웃을 때 그 여자 앞에서도 저렇게 웃었을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씨는 남편과 방을 따로 썼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같은 침대에 눕지 않았습니다. 부부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영회. 7년간 단 한 번도.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는 날에는 남편을 때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맞기만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마저 미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자꾸 상상이 됐습니다. 다른 여자와 웃고 있는 모습, 다른 여자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다른 여자를 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가장 괴로운 건 내가 그걸 용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각서 한 장에 내 자존심을 팔아버렸구나. 내가 돈 때문에, 아이 때문에, 세상의 시선 때문에 이 사람과 계속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저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들은 성인이 됐습니다. 어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무 의미도 없다. 이제라도 이혼하자. 어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남편은 미지근하게 반응했습니다. 인제 와서 무슨 이혼이야? 어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년 전 부정행위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6개월 또는 행위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법적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분류는 법적으로 시효가 끝났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7년간 관계를 거부하고 폭행한 부부는 오히려 아내님 책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이미 소멸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각서만으로 전 재산을 모두 받기는 어렵습니다. 각서는 참고 자료일 뿐 이혼 시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에 기여도를 기준으로 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용서했지만 잊을 수 없어서 7년을 고통 속에 살았던 여자에게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참았습니다. 당신이 각방을 쓰고 관계를 거부한 것도 잘못입니다. 당신이 남편을 때린 것은 폭행입니다. 잔인하죠? 하지만 이게 법입니다. 그렇다면 어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챕터 3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도 이후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라면 남편이 거부해도 이혼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각방 7년, 부부관계 영회. 이것만으로도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위자료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 분할도 반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용서는 했지만 잊을 수 없어서 매일 밤 괴로우신 분이 계시다면, 만약 지금 아이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의 시선 때문에 참고 사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첫째, 증거를 확보하세요.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목격자 진술. 가능한 모든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바로 행동하세요. 6개월, 2년이라는 시효가 있습니다. 둘째, 각서만 믿지 마세요. 전 재산을 주겠다는 각서는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공증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셋째,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효가 있습니다. 안날로부터 3년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넷째, 당신이 참은 시간도 증거입니다. 각방을 썼다는 것, 관계를 거부했다는 것, 이것도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폭행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손찌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불리해집니다. 클로징,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27년 결혼 생활 중 마지막 5년을 각방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였습니다. 저도 용서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의 시선 때문에. 하지만 5년 후 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위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재산도 반반으로 나눴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 3년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빠듯합니다. 하지만 매일 밤 편히 잡니다. 더 이상 그 사람 얼굴을 보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혼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7년 동안, 아니 단 1년이라도 각방을 쓰며 괴로워하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용서는 했지만 잊을 수 없어서
매일 밤 울고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법은 당신 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7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27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을 선택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각방을 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 대화를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